라떼는요 2019년 5월 26일 비 오는 날에 누군가에게 버림당한 채로 발견된 강아지였어요. 저는 유기견에 대한 선입견이 되게 강한 편이라서 유기견을 좀 꺼려해요. 그 이유는요, 유기견의 90%가 아픈 강아지이기도 하고 단지 아프다고만 하면 병원 가서 치료를 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강아지들은 첫 주인을 절대 못 잊는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강아지들 그 짧은 인생에서 첫 주인에게 버림당한다는 거, 절대 잊지 못하는 첫 주인에게 버림당한다는 거는 가장 큰 아픔이겠죠. 가장 큰 상처. 저는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기견에 대한 선입견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처음에 SNS로 많은 동생이 발견을 해서 글을 올렸고, 그 동생이 임시보호할 환경이 되지 않아서 임시보호자를 찾는다고 이렇게 글을 올려놨었는데, 처음에 저한테 부탁을 했었는데 저는 유기견에 대한 선입견이 되게 강한 사람이라 거절을 했었어요. 거절을 했다가 6시간, 7시간 동안 임시보호자가 나타나지가 않아서 상태를 보러 갔었어요. 비도 오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라떼를 보러 갔었는데 되게 충격이었죠. 애 상태가 충격적인 건 아니었어요. 애는 정말 예뻤어요. 예뻤고 딱 봤었을 때는 그냥 탈수 증상 이외에는 아픈 게 없다라고 느낄 정도로. 근데 제가 충격적이었던 거는 크기였어요. 정말 이만했어요. 크기가 정말 이만했어요. 누가 이만한 강아지를 버릴까요? 저는 유기된 강아지들을 많이 봐왔고 기사도 많이 접해봤지만 이만한 강아지를 유기했다는 거는 저는 처음 봤었거든요. 라떼를 이제 처음 발견했었을 때 라떼를 무작정 안거나 작거나, 작다고 해서 조그맣다고 해서 제가 막 안고 그러면 라떼가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라떼 옆에 앉았었어요. 근데 라떼가 본인이 이제 버림당한 곳이니까 거기서 조금만 이렇게 옆으로 가도 막 으르렁거리는, 경계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주변 할머니께서 막 집에 가라고 막 발로 막 이렇게 막 밀고 했는데 으르렁 거리더라고요. 제가 라떼 옆에 앉았고, 라떼 옆에 앉아서 이제 천천히 이제 팔꿈치부터 이제 라떼 몸에 이제 딱 스킨십, 터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터치를 이렇게 5분, 10분 정도 하다가 한 15분 정도 됐을 때 라떼가 이제 턱을 여기 괴더라고요. 제 팔에 턱을 괴더라고요. 라떼한테 이제 반대쪽 손으로 코를 이렇게 갖다 댔어요. 라떼가 핫더라고요. 그래서 라떼가 적어도 나한테 경계를 조금 낮췄구나. 그래서 라떼를 제 품에 데려왔어요. 경계를 안 하고 꼬리를 살짝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고 있었고, 너무 가엾기도 했고 너무 작고 정말 귀여운 생명체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가 그냥 결국 데려왔어요. 집에 데려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목욕이었어요. 목욕을 했는데 귓부분이 뽑힌 게 아니라 누군가가 눈썹 깎는 칼이라고 해야 되나? 눈썹 깎는 칼로 귀 등 부분 있죠. 귀 등 부분을, 피부를 손상시킨 게 아니라 털을 이렇게 막 훼손시켜 놨더라고요. 군데군데 이렇게 뽑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뽑힌 건 아닌데 이렇게 눈썹칼로 밀어가지고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귀를 이렇게 가까이 만지려고 했는데 애가 엄청 겁을 내고 막 숨고 그러더라고요. 살짝 제가 막 이렇게 손을 들거나 살짝 이렇게 제가 그림자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러면 애가 몸을 떨면서 막 숨기 바쁜 거예요. 학대를 당한 강아지처럼. 일단 제가 안심을 시키고 귀를 살짝 들쳤는데 귀 속 부분이 환공포증 알죠? 환공포증, 막 동그란 게 바바박 박힌 것처럼 진드기가 가득한 거예요. 진드기가 엄청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변을 봤는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실 부분 전부 다 진드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제 옷도 그렇고. 이건 안 되겠다, 심각하다 해서 24시 응급실 동물병원에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하니까 수의사님께서 보호자분 또 위험할 수도 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라 하더라고요. 라떼를 얼른 말리고 바로 이제 동물병원을 갔어요. 동물병원을 갔는데 라떼가 생각보다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라떼 털을 다 밀고 케어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라떼를
일단 동물병원에서 케어를 시작을 했고, 보시다시피 제 거주 공간은 원룸이에요. 좁죠? 제가 너무 라떼를 키우고 싶긴 했죠. 정말 키우고 싶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라떼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좀 더 넓은 곳에서 이렇게 뛰어놀면서 그렇게 즐겁게 컸으면 하는 바람으로 분양자를 찾았어요. 분양 글을 올리고 해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오셨었는데, 제가 자세히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연락 오셨던 분들 거의 90%, 80-90%가 라떼 케어 다 끝났냐, 치료 다 끝났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는 라떼 치료할 돈은 없다, 치료하는 곳에 돈은 쓰기 싫다, 라떼 치료가 다 끝나면 그 건강한 상태에서 분양을 받고 싶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했고, 그 외에 몇몇 분들 추리다가 유기견을 키워봤던 분, 그리고 유기묘도 키워봤던 분, 그리고 동물을 너무 사랑하고 그런 분에게 제가 라떼를 분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렇게 라떼를 케어하는데 총 2주 정도가 걸렸고, 지금까지 라떼를 케어하는데 쓰인 비용이 100만원 넘죠. 좀 사소한 것까지 일일이 다 말을 하면 뭐 거의 2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 SNS 또는 제 지인 분들을 통해서 라떼 케어 비용을 다 온전하게 이제 마련을 해서, 온전히는 아니고 제 사비도 이렇게 많이 들었죠. 거의 근데 50% 정도는 그렇게 SNS 및 각종 지인분들 통해서 제가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무리 없이 라떼가 이렇게 건강하게 케어가 되었어요. 그렇게 케어를 완료한 후에 건강한 상태에서 라떼를 분양자에게 제가 분양을 보냈습니다. 분양을 보내고 집에 왔는데 라떼 배변 패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배변 패드에 라떼가 이만큼 소변을 놨는데, 그걸 보고 그날 살짝 정말 쬐끔 울면서 잠이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라떼를 좀 그리워하면서 며칠을 보냈고, 제가 그 분양자를 믿고 라떼를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 분양자가 이제 라떼의 제대로 된 보호자인데, 제가 그냥 라떼를 보고 싶다고 해서 계속 분양자에게 연락을 하면 그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라떼의 상태나 좀 크고 난 뒤에 라떼의 모습, 그런 것만 이제 좀 보려고 연락을 적게 했어요. 제가 그렇게 라떼 보호자와 연락을 좀 안 하는 상황에서 인천에 이제 볼일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볼일을 보고 쉬는 타임에 밥을 먹으면서 휴대폰을 이렇게 보다가 분양글을 보게 됐어요. 분양글을 보게 된 게 아니라 글을 이렇게 내리다가 한 사진을 보게 된 거죠. 싶더라고요. 다시 내려서 봤는데 라떼 사진이 있더라고요. 분양글에. 다시 봤는데 라떼였어요. 확대를 했는데 라떼였고, 멀리서 봐도 라떼였어요. 그래서 제가 분양자에게 연락을 했죠. 분양자에게 연락을 했는데 라떼가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고작 제가 2주 동안 라떼를 보살피고 있었지만, 정말 저는 애지중지 정말 내 새끼처럼 케어를 하면서 보살폈기 때문에, 저는 과장해서 라떼 꼬리만 봐도 라떼인 걸 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분께서 라떼가 아니다라고 잡아떼길래, 분양하기 전에 분양자와 제가 각서를 이렇게 작성한 게 있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동물보호법이 되게 약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동물보호법으로 해결을 하기 싫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을 시에 재물손괴죄나 절도죄로 걸고 넘어가기 위해서, 분양은 이렇게 하지만 추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을 시에는 라떼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 걸로 한다고, 라떼의 소유권 주장을 제가 각서에 적어놨었어요. 제가 그 각서를 보여주면서 본인이 동의도 했고, 이 각서대로라면 절도죄나 재물손괴죄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 확실하게 말씀을 해달라, 저는 일을 크게 벌리기 싫다 라고 하니, 그
그제서야 본인이 맞다고 인정을 하셨고 계속 죄송하다 라고 했었어요. 일단은 라떼가 다른 분한테 다시 분양을 보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했고 일단 화내지 않고 라떼 돌려달라 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안 된다, 정말 죄송하지만 라떼 너무 키우고 싶다, 파양 안 할 테니까 계속 제가 보살피고 있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 파양을 했던 사람이 누군가에게 보내진 않았지만 그 분양글을 올렸다는 자체가 파양이거든요. 한 번 파양을 했던 사람이 두 번 파양을 못 할까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다 해요. 저는 그래서 안 된다, 제가 가겠다, 집 앞으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라떼를 바로 인천에서 그 분양자 집으로 가서 라떼를 데리러 오기로 했어요. 출발하는 와중에 분양자 분께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저한테 너무 죄송해서 제 얼굴을 못 보겠다, 그래서 라떼를 집 앞에 놔두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 그러면 라떼가 도망칠 수도 있으니 상자 안에 이렇게 넣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알겠다 했는데 5분 뒤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아직도 생각하면 정말 충격인데, 라떼를 상자 안에 넣어 놓으니까 라떼가 계속 도망을 친대요, 점프를 해서. 그래서 라떼를 큰 비닐봉지에 넣어 놓고 문고리에 걸어 놓겠다 하더라고요. 학대예요. 네, 그건 학대죠. 그런 분이 어떻게 강아지를 분양을 받을 생각을 했는지 저는 너무 속상하고, 그런 분한테 제가 정말 제대로 된 보호자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갔다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주차장에 도착을 하고 연락을 드릴 테니까 제가 도착했을 때 문 앞에 그냥 놔둬라고 했어요. 했어? 아이고,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인스타그램 SNS에 들어가면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라떼를 다시 데려오게 됐어요. 비록 이렇게 좁은 원룸이지만 저는 이제 사람을 못 믿겠더라고요. 라떼한테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이 좁은 원룸에서 내가 라떼를 키워야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지금까지 라떼와 함께 동거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라떼는 아픈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라떼와 제가 어떤 인연이 있는지 잘 모르시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정말 100% 중에 거의 40% 정도 얘기를 했는데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지루했을 수도 있는데 혹시나 빨리 넘기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복 받으실 거예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라떼와 저의 관계, 인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여러분들도 이제 다들 아시니까 라떼 영상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런 사연이 있는 강아지구나, 이런 사연이 있는 보호자와 라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앞으로 분양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동물들을 입양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분양을 보내시는 분들은 입양자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확실하게 수집을 하시고 신중하게 입양자를 정하셔서 보내셨으면 하고요. 입양자분들은 정말 키우기 힘들어요. 키우기 힘드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보면 이제 정말 이쁘잖아요. 예쁘고 라떼보다 더 작은 강아지들도 있을 거고, 동물들이 되게 작고 말을 잘 듣고 꼬리 흔들고 애교도 피우고 하니까 엄청 귀엽죠, 당연히. 근데 그 모습에 현혹되어서 나 동물 키워야 되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반려동물들을 키움으로써 본인의 삶에 행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위로가 되어주고 행복이 되어주고 그런 소중한 친구이자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보호자분들도 반려동물들에게 소중한 친구가 그리고 소중한 가족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반려동물이 보호자분께 가져다주는 행복만큼 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본인의 여건,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줄 수 있는 만큼의 최고의 행복은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상당히 어려워요. 현재 본인이 반려동물을 키웠을 때 보호자의 역할, 보호자의 책임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지 진정성 있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결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을 유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있으시다면 혹시나 반려동물들이 아파서 병원 비용이나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유지함으로써에 쓰이는 비용들이 부담이 되시는 거면 주변에 도움을 청해보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세상에는 정말 동물들을 사랑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본인이 키우는 반려동물이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추후에 본인이 다 보답을 해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싫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시다면 유기가 아니라 입양자를 찾아보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비용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변심에 의해서 동물들을 유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반려동물과 만났던 처음 그 순간을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가족처럼 지냈던 반려동물들을 그렇게 유기를 할 수 있는지, 쉽게 그렇게 버릴 수 있는지. 본인들은 쉽게 버리지 않았다, 눈물을 머금고 유기를 했다, 어쩔 수 없었다,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다 라고 하시겠죠. 근데 고장난 물건도 아니고 한 생명체를, 동물을 키워보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 정말 가족이에요. 가족을 그렇게 쉽게 버린다는 거 저는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유기를 하는 데 있어서 쉽고 어렵고는 없어요. 그냥 유기를 했던 자체가 그만큼 책임감도 없었고 생명의 소중함을 못 느낀 거예요. 그 버림당한 동물들이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면 다행이죠. 근데 유기를 당한 대부분의 동물들이 안락사가 되거나 길거리에서 그냥 처절하게 무지개 다리를 건너요. 본인이 키우던 반려동물들이 본인의 손을 떠나는 순간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들을 유기한 사람들은 그 유기되었던 반려동물들이 감당해야 했던 아픔의 고통만큼 똑같은 고통을 받기를 바랍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순간 본인들은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보호자의 책임과 역할을 사명감 있게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라떼한테 되게 미안한 마음이 크고, 라떼 보호자로서 앞으로 제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라떼한테 전달하도록 할게요. 저도 앞서 말한 것처럼 라떼와의 첫 만남 그 순간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라떼를 예쁘게 평생 키우도록 할게요. 비록 라떼는 유기견이지만 저는 그 유기견의 의미를 안 두기로 했어요. 2019년 5월 26일에 저한테 나타난 보물,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보물처럼 애지중지 소중하게 예쁘게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을 모두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지금 반려동물을 현재 키우고 있으신 분들 중에서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영상 끝나면 뒤에 아니면 앞에, 옆에 혹은 다른 방에 있는 반려동물 불러가지고 한번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장난도 한번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추후에 또 라떼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 응? 왜? 안녕. 안녕.